이거를 정말 알아보는 사람은 가치 있게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셀러문에 상품을 올리면 그게 굉장히 잘 팔리는 거죠. 이런 게 진짜 발견이네요. 그쵸. 아이템을 발견하는 습관부터가 저는 시작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오늘은 또 재밌는 책 하나 갖고 왔는데요. 컨셉은 발견이다의 저자 노한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컨셉은 발견이다 저자 노한나이고요. 그리고 셀러문이라는 해외 직구 플랫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 거예요?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물건들을 한국으로 배송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동안의 직구가 다이렉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서 배송 대행을 거쳐서 오거나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구매를 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방식을 좀 해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 소싱 받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21개 국가, 27개 도시를 여행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책에서 이탈리아에서 피노키오 볼펜을 사면서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다니듯이 저장 강박이나 메모 강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볼펜과 노트가 항상 제 가방에 있어야 되는데 피노키오 볼펜을 이태리 피렌체에서 사서 왔는데 너무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쓸 때 피노키오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이렇게 쓰는데 볼펜 심이 파란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거를 풀어가지고 심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나무 공예로 만들어진 거여서 볼펜 심을 다시 넣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탈리아를 가야죠. 그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내가 피렌체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피렌체 사는 친구가 있었나? 누구한테 부탁하지? 이렇게 되니까 거기 살고 있는 친구한테 내가 비행기 타고 가지 않더라도 그 아이템을 소싱해줄 만한 누군가 좀 있으면 좋겠다. 친구 같은. 그 생각으로 셀러문 플랫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굉장히 개인적인 니즈에서 시작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셀러문을 하다 보면 해외 각지에서 올라오는 아이템들을 보실 거잖아요. 네네. 그럼 잘 팔리는 아이템들의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진짜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요. 당장 잘 팔리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잘 팔리는 게 있고 그 최근에 좀 뭐 잘 팔리는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건 사실 이거 1급 비밀인데 검색량이 많은 게 잘 팔려요. 검색량이 뭐 네. 네이버나 구글도 그런데 저희 자체 플랫폼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MD를 해주는 거죠. 셀러들한테 검색량이 잘 팔려서 이거는 어느 정도 노출을 해도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아이템 본질로서 목적이 굉장히 좋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이디어 상품이 되는데 이건 어떤 문제 해결을 한 아이디어 상품이라든지 또는 이 소스는 정말 한국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소스인데 생소하긴 하지만 짐작가는 포인트가 딱 있는 그게 예를 들면 소스 같은 게 뭐가 있었어요? 텐동 소스. 텐동. 사실 진짜 대기업 MD들이 셀러문 앱을 되게 많이 봐요. 우리가 아이템을 최초 발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가격을 매기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가격을 얼마만큼의 마진을 매겨서 책정을 하는 게 좋을까? 가격은 판매 시장가가 존재해서 대체로 거기에 맞추는데 어떤 한 아이템이 판매가를 먼저 맞춰놓고 이제 내가 원가에 가져오는 룸을 계산해 보는 거죠. 그 룸이 4-5배가 안 되면 수입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일반 브랜드 매니저가 대기업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의 이야기고 셀러문에 셀링하는 아이템들은 가격 메리트 정말 커요. 한국 시장에는 브랜드가 수입할 때는 5배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셀러들은 룸을 조금 더 작게 먹고 그냥 자기의 그냥 소소하게. 그래서 셀러들은 가격의 룸을 정할 때 아이템 자체의 가치를 만들기도 하고 좀 다른 걸 제공하는 거예요. 뭐 독일 상점을 소개하면서 아이템을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컨텐츠가 더해지면서 가격 가치를 좀 올리는 거죠. 셀러문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좀 가장 그런 스토리가 인상 깊었던 아이템도 그래서 있나요? 제가 이 책에도 적은 게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갔을 때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양장 노트를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셀러문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이 이거보다 조금 더 큰데 3만 원이에요. 엄청 비싼 거죠. 그쵸. 근데 이게 드라큘라를 최초로 썼던 원작의 원고 표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놀라움을 주는 거죠. 이게 드라큘라 원고의 최초 원한 표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이 그거에 대한 감동을 받고 설득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면 되는 것 같아요.
아이템을 발굴할 때 중요시해야 되는 게 결국엔 아이템에 어떤 스토리가 얽혀 있느냐. 얽혀있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해요. 네. 책에도 보면 미국에는 정치랑 역사를 파는 상점이 있다. 네, 그 공간이 어디였냐면 헤이즈밸리라고 샌프란시스코 서쪽에 있는 마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샵은 옛날 가로수길처럼 편집샵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브랜드가 없고 상점도 간판이 없어요. 그냥 상점 넘버만 있어요. 그 공간의 상점이 각자 자기네들의 메시지가 돼서 아티스트들처럼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성이 모인 공간이었죠. 정확하게 그럼 네. 뭘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공간에 작은 그림이 있었는데 미국인이라고 생긴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포악스럽게 동양인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모습의 그 판화 그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물건의 소재라는 게 그냥 단순히 디자인이나 아이템의 어떤 성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만들어낸 의도자가 살고 있는 라이프 영역일 수도 있겠다. 내가 잘 팔리는 아이템을 만들고 싶어. 물건을 만든 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명확한 타겟이 생기잖아요. 이런 물건의 메시지를 찾는 거는 타겟을 잡는 거예요. 결국은 잘 팔리게 한다는 거는 곧 다 타겟을 잡는 거여서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거는 타겟 설정부터가 시작이에요. 오스트리아 판화랑 빈 미술사 박물관 엽서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 이거도 타겟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해요. 아이템을 발견할 때 시장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스트리아 그러면은 음악의 도시라고 생각해요. 모차르트 생가가 있는. 근데 음악 못지않게 미술가들의 도시이기도 해요. 거기에는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도 있지만 현대 미술관이 있어가지고 습작생들의 투어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술사 박물관이나 이 현대미술관 앞에 보면 그림 상점들이 정말 많아요. 참 되게 웃기잖아요. 미술관에 걸려있는 작품은 몇십억씩 하는데 그쵸. 그림 상점에 있는 그림들은 기껏해야 몇십만 원이 비싼 거고 그러니까 이 도로 하나 차이로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 미술관으로 건너가기 위한 그 습작생들이 그린 그림 상점이 많다 보니 전 세계의 습작생들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해서 그림 상점의 물건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림 시장이 어느 정도가 존재했던 거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정말 알아보는 사람은 가치 있게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셀러문에 상품을 올리면 그게 굉장히 잘 팔리는 거죠. 이런 게 진짜 발견이네요. 그쵸. 아이템을 발견하는 습관부터가 저는 시작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너무 셀링의 방법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뭘 파는지는 상관없고 이런 스킬이면 다 될 거야 라고 정답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아이템을 팔 거다라고 예측하고 팔지만 정말 안 먹힐 때도 있고 정말 이거는 팔릴까라고 갸우뚱하는 와중에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기초 만들기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초를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대표님이 하셨던 대표적인 뭐 나만의 훈련법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목차를 썼죠. 그러니까 목차 소재, 디자인, 가격, 뭐 확장성 뭐 이런 거를 계속 써보면서 아이템을 계속 대입을 시켜보는 그래서 거예요. 연습을 해본 거예요? 네.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 사례를 보고 소재를 잡은 거예요. 제가 여기 책에도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지는 아이템들의 특징을 적어놨는데 그게 스토리의 힘도 있는데 스토리가 우리는 없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 네. 그러니까 시그니처라는 거가 어떤 회사가 우리 이 아이템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델바이스 맥주다. 그러면은 우리는 맑고 깨끗한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의 물을 가지고 만든 맥주야 라는 설명을 하지 않고 에델바이스 맥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맑고 깨끗하고 알프스에 뭔가의 그 공기가 들어간 듯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그니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스토리라는 힘을 대신 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함축적으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그니처를 만드는 게 좋다. 네. 그 작가님 책을 읽고 질문이 올라와서 네. 기준들 중에 월등히 한 가지가 높고 나머지는 비슷한데 이런 게 좋을지 아니면 차라리 모든 것이 두루두루 괜찮은 아이템을 고르는 게 좋을지. 이거는 정말 판매자의 직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네가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런 느낌.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영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스스로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이 물건을 잘 팔아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판매하기가 굉장히 장벽이 많은데 자신의 영감을 스스로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만 꽂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전달을 하는 거를 어떻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기준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을 모시고 또 다른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